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전세 대책이 19일 날 발표가 지금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막 단독 기사들이 뜹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기자들한테는 거의 오픈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기사 몇 개를 가져왔어요. 전세 대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6.17 대책, 7.10 대책 터지면서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고 전세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상 지금 전세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막상 그렇게 전세라는 건 대책이 없어요. 사실 집이야 뭐 공급을 해서 뭐 늘릴 수는 있지만 당장 집이 생기는 게 아닌데 전세라는 건 빈집이 있어야지 빈집에다가 전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 전세 대책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내일 모레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룰 것 같기는 한데 좀 황당하달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대책을 내놓을까라는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아직 확정안은 아니어서 제가 기자들의 보도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집을 만들어야지만 전세 대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대책은 빈집을 빨리 확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데 빈집이 어디 있을까? 빈집이 있어야지 대책을 내는데. 그래서 정부가 고심한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지금도 LH가 뭐 매입 전세 뭐 해가지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전세를 계약을 해서 조금 더 싸게 빌려주는 그런 복지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공실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서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는 빈집을 빌려줘야지 전세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집을 매입하거나 뭐 전세로 계약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빈집이라는 거는 이것도 전세나 뭐 월세나 뭐 이런 게 잘 안 나가니까 비어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조금 싸게 빌려준다는 거는 이 시장에서 이 국민들이 원하는 집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도 그냥 비어있는 집들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라고 쳐. 근데 이거를 지금 LH가 뭐 사든지 빌려가지고 뭐 전세 7천, 뭐 6천에 뭐 월세 10, 뭐 이런 식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싼 맛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빈집인데 이런 집들을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세난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지금 전세난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 뭐 수도권에 그래도 좀 괜찮은 아파트, 아니면 서울에 그래도 좀 괜찮은 빌라 수준은 돼야 그래야 내가 좀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지금 뭐 매물이 씨가 마르고 막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줘라 라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도 비어있는 집들 지금도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언덕에 있는 막 계단 막 한 40개 50개 올라가서 언덕 끝자락에 있는 다가구 같은 거 거긴 원래도 비어있는 거 있죠. 인천 가면은 많습니다. 막 집 정말 낡아가지고 막 전세 4천에도 안 나가는 그런 빌라들 비어있어요. 그냥 그런 데들을 어떻게든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라고 지금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 여기 보세요. 전세 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서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다른 기사를 가져왔는데 현재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은 부채 비율이 246%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채가 지금 132조예요. 실제 자본은 50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본은 50조 그리고 부채가 대출이 132조인 회사가 지금 LH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거의 250%에 가까운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기업이니까 살아있는 거지 사기업이면 아주 심각한 지금 재정난에 빠져있는 회사인데 LH에다가 이제 조금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를 좀 공급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될 것이냐? 뭐 몇천 채, 뭐 이 정도는 되겠지만 막 몇만 채, 막 10만 채 이렇게 막 공급할 정도로 LH가 여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H가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지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얘기한 거는 아까 말한 그런 LH 이쪽에서 조금 임대 물량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는 게 있고, 그게 안 된다면은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오피스 건물들이 많은데 낡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사실 상가가 공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엘리베이터 없는 뭐 5층짜리 건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가면은 4층하고 5층은 막 비어 있어요. 그리고 막 동네가 되게 막 어두컴컴하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의 막 오피스 건물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많이 비어 있단 말이죠. 1, 2층만 좀 차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지금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주거용으로 좀 바꾸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의 정책은 과거부터 있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금 전세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할 만한 그런 집들일까? 그런 퀄리티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데가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빌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세난이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번듯한 게 없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건데, 여기는 원래도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 상황이 지금 급박하잖아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공장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전세 대책이라는 건 결국에 빈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빈집이라는 거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건물을 지금 당장 막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있잖아. 서울이나 뭐 이렇게 수도권 인근에 가면 공장들이 좀 비어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우선은 빨리빨리 뭐 이렇게 좀 개조를 하면, 공장을 좀 이렇게 벽을 치고 방 만들고 화장실 넣고 하면은 공장도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거용으로 전환해가지고 1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이세요? 이거는 아마 아무도 이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공장에 가서 살아야 되나? 내가? 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실 거다. 맞죠? 아니 뭐 상가를 개조해서 사는 거야, 뭐 그래 빌라 산다는 생각으로 가자. 그래. 근데 공장 가서 살으라고? 아니 나는 공장은 좀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얘기한 게 있어. 뭐냐, 도저히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관광 호텔 같은 거를 아예 그냥 정부가 인수해가지고 이거를 전월세로 내놓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정리되면,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는 거야. 호텔이 이제 당장 지금 뭐 식수부터 뭐 화장실 뭐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호텔을 바로 딱 정부가 인수해가지고 칸칸이 빌려주면 전세난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고육지책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은 이태원동 크라운 관광호텔이 유력하다. 여기와 뭐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나왔던 기사에서 잠깐 빠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태원동 크라운 호텔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객실이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이제 살게 하는 거죠. 1인 가구, 2인 가구들을. 그러면 이제 요런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면 되는 거죠. 여기 약간 뭐 고시원 느낌도 좀 나고 나름 또 침대도 있고 하니까 뭐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요런 느낌으로. 욕실도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정책이 진짜로 이제 실현이 되면은, 혹시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호텔 삽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호텔 혹시 뭐 돈이 많으신가 보죠? 네, 저 용산에서 호텔에서 좀 살아요. 그러시구나. 예전에 그 도끼라고 그 가수가 그 호텔을 거주한다고요. 네, 뭐 약간 그런 셈이죠. 뭐 저도 뭐 비슷합니다. 뭐 네, 그러시군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 이 전세 대책이라는 게 쥐어짜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장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살게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세 대책이라는 건 사실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할 수가 없죠. 현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조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조를 살리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 공무원들을 아무리 쥐어짜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하고 공장하고 빈 상가랑 그다음에 이제 뭐 다가구 같은 거를 세금으로 좀 빌려가지고 좀 싸게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선 좀 살면서 좀 기다려 보시죠 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좀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게 무슨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또 한번 다룰게요.